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간에 떠도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간의 소문은 다 거짓이다. 특히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인지 관련해서 취재를 계속해온 KBS 홍사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주장,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던 거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모녀하고 예.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부동산 하나 갖고서는 오랫동안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정대택 씨 주장이 예. 양모 검사라는 아주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당시에 예, 검찰총장까지 갈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했었고 예. 그 검사가 뇌물을 받고 뒷배를 봐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소송 과정에서. 예. 예. 이거 뇌물 가운데 하나가 예. 이 김건희 씨 모녀랑 이제 양 검사랑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막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출입국 기록을 그때 이제 확인해 봤는데 예.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장모 최 씨는 출입국 기록이 나왔는데 그 당시 재판부에서 2번을 요청을 했대요. 이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예. 근데 김건희 씨랑 이제 양모 검사 출입국 기록은 아예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삭제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예. 사실 저는 설마 그걸 누가 삭제를 했겠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사실 저희 그때 작년에 보도에 그 요점도 아니었었고 예.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출입국 기록이 사실 이거 이상하긴 하지만 안 나왔다라는 예. 거였는데 재판부에서는 확실히 안 나온 거는 맞고요. 그렇죠. 예. 2번을 했는데 예. 뭐 한 번은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왔고 예. 두 번째 요청했을 때는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한 2012년부터 정도는 다시 또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이 필요한 건데 예. 그 이전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김건희 씨가 이제 엊그제 그 인터넷 매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길래 뉴스버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취재를 한 거였는데 예.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이제 어제 예. KBS 기사로 좀 쓴 거죠. 썼죠. 예. 예. 출입국 기록은 안 나왔지만 같이 여행을 간 것은 사실입니까? 그 양모 검사를 저희가 만났어요. 예. 용산 근처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간 기록이 우리가 당신이 뇌물 받고 지금 뒷배를 봐줬다고 하니까. 그렇죠. 여행 경비. 여행 경비 여행을 안 갔으면 아예 우리가 깨끗이 손 접고 나가겠다. 그렇죠. 그걸 접는다. 쓸데없이 헛수고할 필요도 없으니. 그리고 그거만 확인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느냐. 그렇죠. 며칠간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가긴 갔다 그러더라고요. 가긴 갔다. 예. 예. 근데 여행 경비는 그거는 자기의 평상시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보면은 예. 본인이 항상 검찰총장 1순위 후보였는데 자기 관리를 해왔다. 그런 돈을 자기가 받았겠느냐.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자기가 냈을 거다.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시사기획창에 보면 이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게 있는데 이 양모 검사의 부인과 자녀들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기러기 생활을 했죠. 예, 기러기 아빠인데 그 송금을 해주는데 그 송금의 당사자가 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그렇죠. 장모 최 씨. 그거는 기록이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은행 송금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 김건희 씨 그 장모 어머니 예. 주위에 사실 그 내부에 그러니까 좀 그 친척들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예. 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좀 그 송금 확인서를 그때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보니까 수신자는 그 양모 검사의 부인 그때 미국에 예. 있는 그 미국 은행이 있어요. 예. 거기로다가 한 2,200달러, 18,8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이 좀 넘죠. 예. 그 돈을 장모 최 씨가 송금한 거로. 최 씨의 이름으로. 예.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양모 검사의 가족 부양을 왜 최 씨가 합니까? 그거는 양모 검사가 예. 자기가 좀 길어지는데. 양모 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자기는 장모 최 김건희 씨랑을 알긴 알았지만은 예. 돈 부탁하지 않았다. 예.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제이슨이라고 해요. 예. 제이슨이라 지금 뭐 미국인가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해요. 예.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또 김건희 씨한테 부탁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를 좋아했대요. 그 양모 검사 말에 따르면. 자기가 아니고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왜 그게 장모 최 씨의 이름으로 송금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다.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인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예. 자기도 찾고 싶답니다. 미국하고 뭐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하는데 예. 벤처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양모 검사로부터 우리가 파악한 거죠. 팩트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상황 전체를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도이치모터스하고는 이제 연관은 없고 예. 이거는 사실 그 정대택 씨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오래전 사건이에요. 예. 이건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중요한 거는 예. 이거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 요즘 많이 퍼져서 기사를 보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 2009년에 그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했는데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BMW 파는데도 굉장히 막 쭉쭉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한번 했어요. 예. 여기가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 해서 그 2010년 11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 2,000원이었던 게 8,300원까지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뛰어오르고 예. 이제 그다음에 다시 쭉 또 빠집니다. 손 털고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성공했다고 예. 이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2013년도에 경찰이 갑자기 이걸 내사를 했거든요. 예. 2013년도는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건 2012년입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은 직위가 특수부장이었죠. 특수부장. 예,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일 때 이게 한 38페이지짜리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그 주가 조작 주범과 제보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법까지 다 기술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김건희 씨 이름이 딱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공범을 8명을 이제 주가 조작을 한두 명이 하면 금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러 명이서 주고받고 뭐 상한가로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8명을 이제 포섭을 했는데 공범을. 예. 거기 이제 김건희 씨가 한 명이 있었던 거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 예.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때 아마 김건희 씨가 그때만 해도 뭐 이름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예. 뭐 알았을 수도 있고 이걸 수사로 전환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뭉개진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고 또 거래소에 이게 정확한 증거가 있으려면은 그때 주범들의 자백만 있었으니까 예. 증거가 있으려면은 거래소에서 이 패턴 주가 거래 패턴이 어땠는지 이 8명의 패턴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근데 영장이 어쨌든 발부가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신청도 안 됐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내사 종결이 돼 버렸거든요. 왜 내사 종결이 됐느냐? 2013년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이후 바로 다음 해거든요. 검찰에서 예.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 부장검사가 그 부인이 거기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영향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합리적 추론이다. 의심할 수 있는 예. 부분이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전혀 뭐 그 수사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네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공모했느냐. 두 번째는 윤석열 씨가 이 관련해서 경찰 내사가 끝나고 어떤 기소가 수사로 넘어갈 때 그 수사 단계에서 혹시 개입했는가. 그렇죠. 예. 예, 그겁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CBS 보도에서 또 다른 게 나온 게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이 막 있었을 시기에 예. 김건희 씨가 한 거는 또 별개로 치고 김건희 씨 엄마 그러니까 그 장모 최 씨가 예. 또 그 도이치모터스의 등기 이사랑 같이 예. 같은 IP로다가 수십 번 이 거래를 했다는 같은 IP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이럴 수 있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예. 계좌만 그냥 그 장모 최 씨가 빌려줘서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이사가 거래를 그냥 자기가 자전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랜선 꽂아다가 예. 내가 이거
주식 하는 거 잘 모르니 내가 노트북 들고 갈 테니 이거 좀 당신이 해줘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같이 했을 수도 있고 팔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수십 번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더라. 그리고 그 주가가 막 급등했을 시기 2010년 말 이때더라라는 걸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을 저도 취재를 해봐서 알지만 보통 나오는 패턴인데요. 같은 IP 또는 같은 시각에 주가 매매를 했다는 건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거는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수십 번을 했다. 매우 의심되죠. 예.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 윤 전 총장의 장모님도 주가 조작 사건에 연계돼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지금 그때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 했을 때는 이모 씨라는 그 주가 조작의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등 8명을 포섭해서 했다는 게 있고 이거와 별개로 또 도이치모터스의 장모와 같이 거기도 또 여러 명이 있대요. 같은 IP를 쓴 사람이 동시에 쓴 사람이. 보통 주가 조작을 하려면 여러 세력이 있긴 합니다. 그래야지 안 걸리죠. 둘이 하면 금방 걸리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동시에 진행된 건지 또 연계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그건 그래서 검찰의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게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가장 그때 튀어오른 게 2011년 3월이거든요. 그때 8,300원을 찍고 그다음부터 쭉 내려가요. 당연히 주가 조작범들은 그때 팔았을 겁니다. 그냥 가장 높은 정점을 찍었을 때 팔아야만이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2011년 3월을 기점으로 본다면 팔았다고 본다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그렇죠. 2021년 3월 올해 3월이 4달 전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점이죠. 그런데 지금도 검찰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이걸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좀 털어버리든가 오해만 살리를 못 털어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괄 일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공범들이 여러 명인데 그렇겠습니다. 여러 명들이 그 이익을 다 실현하지 않고 갖고 있었거나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추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확인해 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몇몇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거 아니겠? 아니면 잡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공소시효도 다 끝났는데 못 털어줘. 오해만 사게 왜 잡고 있어? 남았으니까 잡고 있을 건데 남은 이유로 보면은 그 포괄 일제밖에 없을 거다. 그거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홍상훈 기자가 주가 조작 피의자 이른바 선수 이모 선수 이 사람과도 통화를 했었죠. 그 사람은 아직 피의자 단계는 아닌 거고요. 피의자 단계는 아닙니까? 그 내사 보고서에 나오는 주범 이땡땡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사 보고서에는 주범으로 묘사가 되어 있군요. 그 사람이 주범이에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그 이땡땡을 한테 부탁해서 주가를 올려달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는 안 풀리는 퍼즐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이 딱 말을 들으면서 그거네 하고 제가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그때 내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이 당시에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 형사였었는데 1절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1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다 예를 들어서 뭉개라고 해서 뭉갠 거면은 경찰은 오히려 이걸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뭉개겠다 뭐 이걸 말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 주범 이땡땡 그 이모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내사보고서 작성된 경위가 누군가 제보를 한 게 아니고 그 내사보고서에는 공범 8명 중에 1명이 제보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찰이 그 제보자를 갖다 다른 건으로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가 그 노트북을 압수했는데 거기서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별건이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별건 수사는 안 되죠. 이 약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범 이모 씨가 저한테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별건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 김학의 사건 때 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세게 반응을 못 하는군요. 내사 보고서까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 써놓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한 사건 때 본질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절차적 정당성 이거 갖고 지금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경찰도 이 부분이 본인들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미 작년 4월에 이게 고소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예. 그때 2013년도에 경찰이 잘못을 저지른 거는 잘못이라 치고 그렇죠. 다 까지면 되는 겁니다.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 사건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다 무혐의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권오수 회장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뉴스타파에서 이걸 보도를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 경찰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가 입수를 했어.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걸 보고 취재를 시작한 거고. 예. 근데 권오수 회장이 금감원에서 이거 다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다 조사해봤는데 조사해서 카메라 켜고 무슨 방에서 조사해서 주가 조작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예. 중앙일보 보도에 그렇게 인터뷰가 그렇죠. 나왔어요. 예. 당사자는 금감원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 인터넷 뒤져봐서 금감원 전화번호 알아갖고. 예. 그 당시에 조사했던 건 그게 아니고. 다른 사건이에요? 대주주 그러니까 5% 이상의 대주주가 바뀌면은 예.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공시 의무 위반. 공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사를 한 건데 주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네들은 조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주가 조작 사건은 조사한 적이 없군요. 없지. 그럼 중앙일보, 조선일보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말하는 거를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객관적인 기관이 금감원에 그때 권오수 회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맞느냐 확인해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자들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이게 사생활 영역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지금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공의 영역입니다. 제가 요즘 그 김건희 씨가 접대부 나갔는 술집에 접대분이 아니 그런 부분은 제 관심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확인한 예. 것도 아니고 취재한 적도 없어요. 예. 다만 어떤 형사적인 사건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세금으로다가 경호해주고 외국 나갈 때 비행기 값 대주고 하는 거는 영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증해야죠. 언론에서.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KBS 홍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반장님 반가워요.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진행하는 오후 4시 홍사훈의 경제쇼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 만나봅니다.